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한 작은 마을. 겨울은 마치 대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영하 15도라는 기온은 하루 종일 물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게 했다. 하지만 엘사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아침 식사는 거를 수 없었다. 그녀는 커피포트에 물을 부으며 잠시 손을 비볐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고장난 라디에이터 부품이 쌓여 있었다. 엘사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또 이런 날이 오다니. 이제는 버티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네.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건 2년 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건 그녀에게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겨울은 늘 추웠고 그녀는 두꺼운 담요와 라디에이터의 온기에 의지해 지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추위가 더 뼈에 스미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그런 일상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첫 해 그녀는 전기 히터를 사용해 추위를 견뎠다. 하지만 난방비는 그녀의 작은 연금을 거의 다 삼켜버렸다. 전기 고지서를 손에 든 날 그녀는 차마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겨울 한철을 지내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한다니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하지만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엘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옵션을 알아보았지만 대부분은 설치비가 너무 비싸거나 그녀 같은 노년층에게는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해 겨울을 두꺼운 담요와 뜨거운 물병에 의지하며 견뎌야 했다. 그녀의 이웃 아스트리드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아스트리드는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전기세가 너무 비싸요. 우리도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중앙 난방은 여전히 낡았고 다른 시스템을 쓰자니 너무 비싸고. 엘사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그런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엘사는 이웃 젊은 엔지니어 올리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올리버는 젊은 나이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기술을 배워온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가 소개하는 물건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았다. 그날도 그는 엘사의 집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엘사 할머니, 한국에서 가져온 보일러를 하나 설치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았어요. 난방비가 절반이나 줄었거든요. 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한국,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보일러가 정말 우리 북유럽 겨울을 견딜 수 있다고? 올리버는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니까요.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치하고 나서 직접 체감하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난방비도 줄고 집이 금방 따뜻해지니까 효율성 면에서 이만한 게 없었어요. 엘사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다. 그곳이 북유럽과 같은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한국은 우리처럼 춥지도 않다면서 그런 나라에서 온 기계가 이 기온을 버틸 수 있을까? 올리버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었다. 엘사는 작은 화면 속에서 스크롤되는 정보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특히 북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고? 이게 정말 사실이야?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할머니. 이 보일러는 환경까지 생각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대요. 설치 후에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엘사는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한국 보일러라는 낯선 기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그녀는 고장 난 라디에이터와 점점 늘어나는 난방비를 떠올리며 결국 결심했다. 좋아, 한번 믿어보는 거야.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 그녀는 올리버를 통해 한국 보일러를 주문했고 며칠 뒤 설치 기사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엘사는 설치 과정을 지켜보며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설치 기사는 엘사에게 보일러의 작동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하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이 집안이 따뜻해질 겁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후 엘사는 시험 삼아 보일러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온 집안이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빨리 따뜻해질 수 있다니. 그날 밤 엘사는 편안히 잠들었다. 난방비 걱정도 없었고 무엇보다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한국 보일러가 설치된 첫날, 엘사는 반신반의하며 보일러를 작동시켰다. 온도를 설정한 후 그녀는 잠시 부엌으로 향해 차를 준비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안 곳곳이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엘사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벽에 대보았다. 벽에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빠르게 따뜻해질 수 있다니. 평소에 그녀는 밤새 라디에이터를 켜놔도 아침에 방 안이 차가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겨울의 아침에 춥지 않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며칠 후 엘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20%나 줄었다고? 이건 마법 같아. 그녀는 이웃들에게 한국 보일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겨울이면 항상 난방비와 추위로 고생하던 이웃들이 그녀처럼 따뜻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엘사는 이웃집 아스트리드에게 찾아갔다. 아스트리드는 여전히 전기 히터에 의존하며 높은 난방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말 그런 보일러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집도 바꿔볼까요? 엘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겪은 변화를 설명했다. 전기 히터에 의존하는 것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 며칠 후 아스트리드는 엘사가 추천한 한국 보일러를 설치했다. 설치 후 처음 보일러를 켜자 그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미래의 기술 같아. 아스트리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일러를 제어하며 사용법을 익혔다. 온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외출 중에도 난방을 설정할 수 있는 편리함에 감탄했다. 이건 그냥 보일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계네요. 아스트리드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전기 히터의 소음 없이 조용하고 아늑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여전히 한국 보일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요스 아저씨였다. 그는 전통적인 라디에이터와 중앙 난방 시스템을 고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북유럽의 겨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오래 가지 않을 걸. 요스 아저씨는 한국 보일러를 설치한 이웃들이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기록적인 눈폭풍이 몰아쳤다. 요스 아저씨의 집에 설치된 중앙 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그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전기 히터를 켜보려 했지만 전력이 부족해 히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추위 속에서 그는 아스트리드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스트리드의 집에 들어선 순간 요스 아저씨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창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보일러의 효율성을 체감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작은 기계가 이렇게 강력할 줄이야. 그날 밤 요스 아저씨는 아스트리드의 집에서 따뜻하게 잠들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엘사를 찾아가 말했다. 나도 이제 그 보일러를 설치할 때가 된 것 같아. 한국 보일러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엘사, 아스트리드, 요스 아저씨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가정이 한국 보일러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난방비 걱정에서도 해방되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을에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즐기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늘었고 저녁에는 따뜻한 집안에서 이웃들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다. 이건 단순한 보일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꾼 도구죠. 마을 주민들은 한국 보일러가 단순히 효율적인 기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혁신임을 깨달았다. 이웃들은 이제 더 자주 만났고 마을의 크리스마스 축제도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난방비 걱정에 시달리지 않았고 추운 날씨에도 서로를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계절이 됐죠. 엘사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보일러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것뿐 아니라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게 해줬어요.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스웨덴의 작은 마을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겨울은 더 이상 고통스럽고 외로운 계절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보일러였다. 크리스마스 전날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웃들은 한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둘씩 그녀의 집으로 모였다. 창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작은 선물들이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기뻐했다. 요스 아저씨는 글리바인 잔을 들고 엘사에게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느껴요. 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요스. 이 보일러는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했죠. 이웃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변화를 나누었고 마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듯했다. 각자의 집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다. 엘사는 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따뜻함이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뒤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엘사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지난 몇 년 동안 겨울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계절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한국 보일러가 그녀의 집에 설치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일러 앱을 열었다. 외출 모드를 설정하고 내일의 온도를 미리 예약했다. 이런 편리함은 그녀에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엘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다려지는 계절이 됐어.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는 북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한국 보일러의 이야기를 전했고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대형 건설사는 새 아파트 단지에 한국 보일러를 표준 난방 시스템으로 채택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 보일러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 신문에는 마을의 변화 이야기가 실렸다. 한국 보일러, 북유럽 겨울을 바꾸다. 신문 기사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환경 친화적 접근 방식이 북유럽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 끝에는 엘사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보일러는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했어요. 한국 기술이 없었다면 아직도 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엘사는 창밖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집은 포근했고 그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는 단순히 난방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겨울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따뜻함 속에서 더 가까워졌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따뜻함이란 단순히 온도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영상은 엘사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함 그 자체였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따뜻함이란 단순히 온도를 넘어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겨울도 따뜻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